경찰대 관계자분은 리트 언어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40문항을 90분 동안 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40문항이었냐면 2009학년도 시험 1회 시험에서 그랬고 이후에 35문항 그리고 몇 년 전부터 30문항까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보면은 경찰대에서 결국 리트 언어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고 관찰도 안 해봤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시험 뭐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이해황입니다. 제가 피셋 언어논리 분야에 아주 유명한 기본서를 썼다 보니까 경찰대 언어논리 시험 공부법을 묻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험 아직 예시문항도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피셋 언어논리 전문가라고 하여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다만 대략적으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지나치게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지나치게 공부할 것인가? 시험 명칭이 언어논리니까 논리학을 좀 지나치게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 7급 국가직 공무원에 피셋 언어논리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원래는 5급 공채, 행정고시, 외교관 이거 준비하는 분들이 치던 시험이라서 제법 어려웠어요. 논리학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한 단계 낮은 7급에 나오니까 수험생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강사분들도 7급 피셋 언어논리에는 논리학 문제가 별로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을 했고 실제로 문제가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논리학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또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변별력이 생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경찰대 언어논리도 시험 명칭이 언어논리인 만큼 논리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거고 이와 유사한 시험이 피셋 언어논리잖아요. 그 시험 잘 치려면 논리학을 조금 지나치게 공부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경찰대학 편입학 필기시험 언어논리 과목 설계에 대한 정책 연구 영역을 보면서 시험이 어떤 모습일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경찰대 준비하신 분은 다들 알겠지만 편입학 제도라는 게 최초로 실시됩니다. 2023학년도부터 그때 일반 대학생 25명을 뽑는데 이 전형에서는 영어와 언어논리를 필기시험으로 뽑아요. 법학, 행정학, 경찰학 이런 전문 지식을 묻지 않는다고요. 근데 영어를 어떻게 출제할지는 경찰대도 많은 역량이 축적되어 있어요. 신입생 대상 영어 문제만 봐도 상당하고요. 근데 언어논리의 경우에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유일한 사례라고는 피셋밖에 없어요. 과목 이름도 동일하죠. 언어논리.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찰대학교 3학년으로 수학하기에 충분한 사고력 논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유형과 문항서 등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어서 2,800만원 주고 4개월 동안 연구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어쨌든 시험 이름이 언어논리인 만큼 대략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국어를 통해서 고등 사고력, 논리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이름도 언어논리.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일단 대학 수학능력 시험 국어, 피셋 언어논리, 리트, 언어 이해, 언어의 이해가 아니죠. 논술 등의 문항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험엔 어떻게 적용할까 연구를 해보고 경찰대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언어 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은 종합적 사고를 측정한다. 자, 근데 하필이면 이런 언어논리한 시험을 도입하는 목적이 뭐냐? 복잡한 지문 이해하고 합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의 추리한 논증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경찰대에서도 뽑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답형 문제를 출제한다. 주요 대학 편입학 시험에서 논술 및 논술 시험에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밝히고 이걸 언어논리 시험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대요. 아마도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논술도 좀 넣지 그래? 이래서 이런 항목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언어논리 시험에 과연 서답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까? 제 생각에 검토 후에 아예 출제가 안 될 가능성도 높고요. 만약에 출제된다면 단답형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핵심 어구를 쓴다든가 혹은 어떤 조건들을 제시한 다음에 이 조건에 맞게끔 한두 문장을 쓰라. 아니면 어떤 정보들을 제시한 다음에 이 정보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걸 써라. 이 정도가 언어논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서답형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신왕이 나와봐야 어떻게 준비할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논술도 논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논리학 공부를 열심히 해두는 게 나중에 서답형 문제를 준비할 때도 좋은 기초 체력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 범위 관련해서 수능 자료를 갖다 붙여놨어요. 내용 영역 보면 독서밖에 없죠. 원래는 독서 말고도 문학, 화법, 작문, 언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독서만 인용을 했어요. 여백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현재의 피셋이나 리트가 그런 것처럼 문학, 어휘, 어법 이런 걸 안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정보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묻겠죠. 고등 사고력을 묻는 시험은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다 비슷해요. 자, 그래서 시험 설계, 선택형과 서답형 어떤 게 적합할까? 나중에 서답형 구체적으로 예시문항이 나온다면 그때 제가 어떻게 준비할지 또 유사 문제는 뭐가 있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는 선택형만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문항수는 어떠할 것인가? 제 생각엔 30문항 내외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5급 피셋은 40문제, 민경채 피셋은 25문제거든요. 그 사이에서 나온다면 30문제면 적당한 것 같아요. 또 30문제 정도는 돼야 통계 돌리기도 좋고요. 자, 그리고 지문 분량과 지문별 문항수. 사실 문항수에 따라서 지문 분량이 정해져요. 피셋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한 지문에 한 문항 나오거든요. 따라서 지문 분량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능이나 리트처럼 한 지문에 3문항 이상이 나온다면 그때는 당연히 지문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3개씩 만들려면 지문이 제법 입체적이어야 되고 정보량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직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피셋 언어 논리에 비슷하게 나온다면 한 지문 한 문항 혹은 한 지문 두 문항, 요게 주가 될 거예요. 특히 요게 주. 그래서 일단은 민경채 피셋, 7급 피셋 기출문제에 나오는 독해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독해 능력을 키워두면 나중에 예시 문항에 한 지문 세 문항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그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 구체적 난이도, 상중 하문항, 적정 분포 등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 문제를 맞히려면 논리학을 좀 깊게 공부해야 될 겁니다. 쉬운 독해 문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남들도 다 맞히거든요. 근데 어려운 논리학 문항은 충분히 공부해두지 않았으면 이거 맞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걸 맞춰야 내가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과하게 이 상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는 실력을 좀 길러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 설계를 바탕으로 예시 문항을 공개하는데 2022년에 모의고사 형태로 한 세트를 다 제시할 건가 봐요. 근데 그때 모의고사 보고 시험 공부하면 조금 늦고요. 합격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논리 위주로 피셋 언어 논리 시험 대비한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자료. 리트, 엘셋, 피셋을 비교한 건데 리트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이고요. 엘셋은 미국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이에요. 피셋은 5급, 7급 공무원 뽑는 시험이고요. 자, 엘셋, 피셋은 논리적 사고력 측정에만 요거 하나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나 리트는 논리적 사고력을 넘어 기본 소양이랑 잠재적인 적성까지 측정한다. 근데 시험 문제 출제 원칙이 하나의 문제로 하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시험은 하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 리트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피셋, 엘셋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과목도 피셋 언어 논리랑 똑같이 지었겠죠. 그리고 경찰대 언어 논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 뭐였어요? 이거죠. 고등 사고력, 논리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 논리 시험의 목적 및 출제 방향에 맞춰서 좋은 문제 출제하면 결국 피셋 언어 논리처럼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어떻게 준비한다? 기본적으로 논리학을 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긴 하는데 피셋도 보면 이 시험 문제 중에 앞부분은 다 이런 걸 측정하거든요. 이 뒷부분에서 조금 고등 사고력, 논리력을 측정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결국 피셋 언어 논리처럼 낸다는 말을 애들로 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피셋에서 측정한 거랑 똑같기도 하고 이 용역을 발주한 경찰대 관계자분은 리트 언어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40문항을 90분 동안 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리트 언어이에 30문항이에요. 언제 40문항이었냐면 2009학년도 시험 1회 시험에서 그랬고 이후에 35문항 그리고 몇 년 전부터 30문항까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보면은 경찰대에서 결국 리트 언어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고 관찰도 안 해봤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시험 뭐밖에 없다. 이 사람 그나마 피셋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명칭도 언어 논리. 그래서 경찰대 언어 논리 아마 피셋 언어 논리랑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예시 문항이 나오기까지 이와 관련된 기초 능력을 열심히 쌓아두려면 첫째, 한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쉬운 논리학 기본서인 두뇌 보안 계획 100 이거를 꼭 완독하길 추천드립니다. 저 이 책 팔린다고 땡전 한 푼 못 받아요. 자,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대학에서 논리학 과목 수강했는데 그럼 이거 안 봐도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에서 벤슨 메이츠 기호 논리학, 이병덕 교수님 코어 논리학 혹은 최원배 교수님의 논리적 사고의 기초, 추론이란 무엇인가 등으로 배운 게 아니라면 아마 교양 수준에서 굉장히 얕게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 책 꼭 공부해보길 바랍니다. 꼭 완독을 해야 돼요. 이거 잘 공부해두면 시험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수행해야 될 정보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큰 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뭘 하냐? 민경채 7급 피셋 언어 논리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는 겁니다. 이건 다 파일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출력해서 풀어도 되고 시중에 해설서도 많으니까 사서 열심히 풀어보면 돼요. 이것만 해도 대략 12회분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공부하면 나중에 경찰대 언어 논리 시험 예시 문항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크게 추가로 더 공부할 거 없이
조금만 튜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유튜브에서 핏셋 강화약화 10분 만에 정복하기, 제가 찍은 영상인데 꼭 시청해보세요. 제가 쓴 핏셋 언어논리 기본서 강화약화 매뉴얼의 아주 핵심을 10분 만에 다 뽑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드린 건 좀 과한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예시 문항을 보고 강화약화 문항 난이도에 따라서 이 책 추천 여부를 또 한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뇌보안계획 100 이 책으로 수험 준비를 시작하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 수준에 따라서 기본적인 독해력이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언어논리에 나오는 복잡한 지문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 분들은 제가 수능 대비로 열어둔 전기추 1이란 강의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뭐 수능에서 국어 1등급 받았었다? 그러면 그냥 논리학만 공부한 다음에 기출문제 풀면 되는데, 내가 수능 준비할 때 국어 독해를 잘 못했었고 또 핏셋 언어논리 독해 문제를 푸는데 이게 잘 안 풀리고 틀린 게 너무 많으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전기추 1 수강을 강력 권해드립니다. 독해에 관련된 모든 기초를 다 다루는 강의예요. 자, 그리고 두복의 100을 공부하는데 책이 좀 어려워서 내 학습 능력이 이 책을 공부하기 좀 벅차다면 제가 이 두복의 100으로 강의를 찍어둔 게 있어요. 100강 중에 현재 80강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마 내년 초까지 완강될 테니까 뭐 처음부터 강의와 함께 두복의를 읽어도 좋고요. 일단은 이걸 혼자서 독학으로 쭉 읽어보다가 뒤로 갈수록 뭔가 머리가 엉키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제 강의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들어도 됩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요 3개 꼭 완수할 수 있길 바라고요. 첫 번째나 두 번째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전기출이나 두복의 100 강의를 수강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고득점을 위한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과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항상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 오늘 제가 한 말 생각하면서 좀 꾸역꾸역 과하게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예시문항이 공개됐을 때 또 관련 영상을 찍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